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 개헌을 제외한 입법활동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이나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 합의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18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WTI는 배럴당 1.2% 내린 19.87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코로나19 확산 속 한국의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2월 전산업 생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된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도 위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을 좀 보신 분들께서는 오늘 시장 조금 우려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즉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실적들이 좀 상반된 느낌이 나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에 대비해서는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게 많이 내린 부분도 아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전해드렸다시피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전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19가 여전히 증시에는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타격 정도가 업종별로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타격 정도가 어느 쪽은 더 심하고 어떤 쪽은 약하고 여기에 국제유가의 영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도 앞으로의 어느 정도의 그 장밋빛 미래보다는 좀 어두운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 부분이 이미 많이 알려졌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좀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우리 시장에 반응을 할지, 업종별로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좀 내려갈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보시면 1857입니다. 상승 반전 성공하네요. 소폭이지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살짝 밀렸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1858 장중 고점 부근까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3,723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모두 다 팔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매도 물량을, 지난주가 아니네요. 예, 어제가 토요일이 일요일이 아니었죠. 이번 주에 매도 물량을 좀 줄이고 있던 외국인이 다시금 매도 물량을 좀 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연기금은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공방을 벌입니다. 보합, 강보합, 약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고요. 네이버도 17만 원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현대차, LG생활건강 소폭시 조정받는 가운데 오늘의 지금 이슈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일단 2차 전지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2차 전지 가운데에서도 부품, 소재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가 주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 빠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인터넷 관련 업종들도 괜찮은 흐름들을 여전히 가져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618.12, 1.28% 올라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604 거의 모양이 비슷하죠? 604까지 빠졌다가 쭉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급등 흐름으로 전환이 됐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여긴 또 외국인이 사줍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매수에 동참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지만 셀트리온 제약 빠지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HLB가 11만 원까지 터치합니다. KMW 5G 관련 종목들도 잘 달리고요. 펄어비스 오랜만에 20만 원을 터치합니다. 앞자리 바꿔버리네요. 오랜만에. 지금 마디 지수에 딱 걸려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무려 7.58% 장중에 8만 4천 원도 넘겼는데 일단 김은석 작가의 대작이죠. 그리고 텐트폴이라고 편성 자체에서 한마디로 기대되는 대작이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방영이 SBS에서 되는데 더킹이라는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리포트들 보니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일단 기대감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랜만에 또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CJENM 반대로 좀 빠지고요. CGN도 지금 올해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 그런데 급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리포트가 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헬릭스미스 또 올라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네요. 다음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전해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지금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잘 달립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LG화학, 삼성 SDI 다 잘 달립니다. 제넥신 빠지고요. 휴젤, 파라다이스, 머니가 EPS, 파라다이스도 오랜만에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1227원까지 올라가네요. 조금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증시도 같이 올라가는 약간은 엇박자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2시 50분경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는데요.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위기인 가운데 미국 시장 나스닥을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업계가 코로나19 여파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또다시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실적과 주가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너럴 모터스, 포드, 또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대표적인 이제 디트로이트 빅3죠. 빅3가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어떤 테슬라 상대적 강점이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주가가 본다고 하더라도 60%가량 지금 급등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우선 지금 현재 728 달러를 730달러로 선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몇 주 전에 나왔던 이제 500달러에 580달러 목표 주가까지도 이미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차, 또 2차 전지 관련 주들에 대한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디트로이트 빅3죠. 이 빅3 기업들이 어떤 이 코로나19에 따른 이 어떤 단기적인 자동차 판매가 좀 붕괴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기차와 이 자율주행차 전환을 위한 어떤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전기차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유리한 위치라고 좀 평가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19로 자동차 판매가 사실상 집중된 현재 상태에서 또 살아남기 위한 현금 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빅3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어떻게 보면 전기차 모두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한마디로 전기차에 투자하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재무와 이런 현금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들한테 조금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테슬라도 이거에 대한 기회라기보다도 이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좀 변동성이 지금 심한 상태인데 최근에도 테슬라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식에 어떤 이 추천 등급을 미국 증권사에서도 실적 하회에서 지금 현재 중립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 주가에 대한
지금은 기저 효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에 따른 이 자동차 전체적인 수요 충격 또 공급 충격이 모두 상존하는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실종된 자동차 수요는 어떤 경제 공세가 완화되기 시작해도 얼어붙을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씀씀이를 줄일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자동차 같은 대형 내구재인데 여기에 뭐 여행산업 위주로 간다면은 렌터카 업체들도 줄 서다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 보유한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신차 매출 역시 심각한 타격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테슬라도 과연 여기서 잘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물음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앞선 이 테슬라가 선방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내용적으로 먼저 본다면은 이 삼성 SDI나 이 LG화학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뭐 전통적인 지적 상향 의견이죠. 이 전기차 보급에 따른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 삼성 SDI에 대한 주가를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영향성을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1분기 때는 이 소형 전지가 이제 경기 불확실성으로 부진을 이어가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 자동차 전지 산업에 자동차 전지 산업에 이 코로나19가 이 주는 수요에 대한 충격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업체들 중에서 탑픽인 삼성 SDI를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2차 전지 쪽의 소재나 장비 같은 이 중소형제 업체들 중에도 좀 선별할 전략이 필요한데 그중에 뭐 관심 있게 본다면 에코프로비에, 뭐 PNT, 이 신흥SC 같은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일이죠.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이 친환경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친환경차와 전기차 관련 주들은 어떤 주가가 이 코로나19 전체로 다 빠졌을 때 관심 있게 좀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말씀드렸던 그 중에 한 종목인데 에코프로비입니다. 이 에코프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전기양 어떤 출하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계속적 성숙에 진입하면서 이 전동 공구 같은 소형 전지 시장의 회복세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양극재 생산에 대한 확대는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 부분은 실적으로 크게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업계 위기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런데 10개 항공사에 지금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조건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조건은 어떤 겁니까? 내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미국이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심각한 경영위를 맡고 있는 항공사 10곳에 총 25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는 항공사는 고용을 유지하고 지원금 30%는 나중에 갚아야 하면서 주식 일부도 내놓아야 하는 어떤 조건부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모럴 해저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미국의 항공사도 많죠. 아메리칸, 델타, 하와이안, 유나이티드. 아시고 계시는 이제 미국의 이런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런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또 나머지 회사들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미국 대형 항공사 12곳 중에 10곳이 정부의 이런 250억 달러 재정 지원을 받는 조건에 합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액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서 발효된 2조 2천억 달러 경비금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부 지원 사항은 항공사가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이제 말씀드렸던 지원금의 30% 상환, 또 지원금 10%에 해당하는 주식 워런트 인수입니다. 이 아메리칸 항공은 85억 달러, 사우스웨스트 항공 32억 달러 각각 지원받는데 이 델타 항공은 이 10년 만기 저리 대출에 대한 이 16억 달러 포함하면서 총 54억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또 델타 같은 경우에는 5년에 걸쳐서 이 정부가 주식 1%를 주당 24.39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신규 인수권을 제공한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항공사들은 이 고용 유지 등의 의무는 이제 부과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항공사들은 이제 9월 30일까지 이 무금 휴직이 금지되고요.
2011년 말까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고 자사주 매입도 금지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항공사들은 무상 지원을 좀 기대했지만 재무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번 합의는 미국 근로자를 지원하고 또 항공업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적절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지원금 효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들의 상태가 나아졌고 매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는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해결된 부분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은 경영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 행정부가 또 추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동시에 경제 재가동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단기적인 이런 지원 체계이지 않나 미봉책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4에서 5년 정도 기다려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선 지금 아직 여행객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복은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태지만, 지금 현재 정부 지원 기대감이 또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이 항공주들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적기인지 저평가 매수인지 아니면은 또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지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딱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항공업계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고요. 이슈칼럼 이어갑니다. 예,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코로나 사망자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증가 추이가 조금 줄어들었다 뿐이지 여전히 사망자가 꽤 많이씩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실적 시즌까지 겹쳤어요. 실적 안 좋다라는 얘기들 새벽에 많이들 나왔는데, 어때요? 사망자가 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 미국 증시가 다시금 좀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주말부터 수요일까지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8천만 명이 은행 계좌로 1인당 1,200달러가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지금 소셜미디어 쪽에 기쁨을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식품이라든지 휘발유, 생활 필수품들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패스트푸드점, 약국, ATM기 쪽에는 현금을 인출하는 풍경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세가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2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이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정책 지원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에 감염업체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자가 정점을 지나 소멸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4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업자가 2,200만 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미국 노동자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JP 모건 치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미국의 실업률은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고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리세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공급망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농산물과 소비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까지 WTI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WTI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키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든지 사망자 증가세가 완연하게 꺾였다는 신호음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런 신호음이 듣기까지는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불안한 급등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보면 국제유가 지금 같이 봐야 되잖아요. 배럴당 지금 20달러 선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원유 감산 대책 다시금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원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는 5월과 6월 두 달간에 걸쳐서 하루에 970만 배럴 정도 감산하기로 했는데요. 세계 원유 생산량의 10% 정도 되는 역사적인 합의지만 아무래도 감산 효과보다는 수요 감소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속절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IEA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요 감소가 하루에 2,900만 배럴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최소한 5월 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려면 앞으로 1,500만 배럴 정도는 감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오펙 플러스 회담이 6월 달에 추가 감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제 유가를 40달러에 두고서 정부 예산이라든지 지출 계획을 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감산에는 조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우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들어서 미국 텍사스주와 감산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이 미국 내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는 하루 50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6월달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미국까지 감산해 준다면은 그동안 감산에 소극적이었던 캐나다, 브라질, 노르웨이가 적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7월 달부터는 유가가 강한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산이 불발된다면 여전히 20달러에서 30달러대 낮은 유가를 계속 유지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봐야 되는 게 중국 쪽이잖아요. 내일 1분기 GDP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10% 이상이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두 자리 마이너스 성장으로 정말 추락하게 될까요? 네, 국제투자은행들 보고서를 보면요.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평균값이 마이너스 6.6%입니다. 최저 예상치는 마이너스 11.5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에 아무래도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은 제가 보더라도 피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도 숨긴 것을 보면은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 전후로 마사지에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산업 생산과 관련해서 3월 달을 보면요. 조업 재개로 인해서 1, 2월 달보다도 한 7%포인트 개선돼 마이너스 6.5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하루 발전량이나 전력 소비량을 보면은 3월 말부터 분명히 플러스로 돌아서는 날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4월 달 이후에는 플러스로 산업 생산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더욱이 양적 완화, 또 규제 해제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도 3월 중순부터 회복됐다는 신호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3월 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8로다가 1, 2월보다는 분명히 개선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5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리먼 쇼크 때 2조 달러를 크게 앞선 상황입니다. 올해 세계 성장률이 IMF 추산대로라면 마이너스 3%로 크게 악화되기 때문에 수출 부진이 계속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 경제는 내수가 좀 좋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늦은 경기 회복세가 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은 지금 사실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2분기가 중요한데 2분기 이후부터는 V자형 회복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까? 네, 2분기에는 한 3개월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V자형 경기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2월 달에 모든 경제 지표가 바닥을 친 것으로 나오고요. 3월부터는 빠르게 회복되는 신호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매일같이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전력회사의 석탄 소비량, 교통 혼잡 지수, 부동산 판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좋아지고 있고요. 주요 도시의 조업 재개 비율도 90%, 노동자 복직 비율은 80% 정도 됩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 승객이라든지 항공 탑승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주간에 비해서 분명히 회복 추세를 타고 있고요.
자동차 매장 방문객 같은 경우는 61%, 자동차 판매량도 57%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전후로 올라서게 되고요. 3분기에는 가장 낙관적으로 보면 6%까지 반등을 할 수 있겠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4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늦는다는 점에서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다국적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업난으로 인해서 소비 감소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결국 나이키형 성장으로 완만하게 계속 둔화되는 쪽으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이전과 같은 6%, 5%대 성장은 이제는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중국 성장률 사실 6% 얘기하고 있었는데 2, 3% 지금 힘들다라고 한다면 전인대에서 경기부양책 당연히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좀 갈까요? 네, 이번 전인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인프라 투자는 고속도로라든지 항만이나 공항 같은 쪽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면 중국 투자가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5G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신형 인프라 투자를 계속 가속화시킬 방침인데요. 특히 5G 이동통신과 관련된 네트워크 투자에 앞으로 5년간 1조 2천억 위엔, 또 기타 투자에 3조 5천억 위엔.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요들 또 신제품들이 발간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반도체 칩들의 수요들은 계속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이나 자택근무, 원격 진료, 스마트폰, 가전,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보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들의 인프라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방 특별 채권 발행을 앞당기고 있는데요. 이 발행분만큼 6월 말까지 다 사용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구리나 원자재 수요, 불삭기 수요들이 최근에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수혜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상품권 배포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보조금을 2년간 연장해주는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급 가전제품, 자동차 수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련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 자금 해외 유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본 엑소더스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리변동 환율제라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아예 외환시장에 탐구 지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정환율제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웬만한 그 자금 유출이나 한머니 정도가 빠져나가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를 않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대규모 자금들이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3월 달에만 외환 보유액이 460억 달러 감소했는데요. 3월 달 경상 수지가 무려 190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점에 비교해서는 너무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들의 자금 이탈뿐만 아니라 외국 은행들이 중국 은행이 빌려준 단기 자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1달러의 그 위에나 같은 경우는 7위엔 안팎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면은 21세기 패권을 두고서 미중 간의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된 외자 기업 이탈뿐만 아니라 또 1분기 해외 직접 투자 FD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 넘게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우선 미국 국채를 지금 매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게 최근 들어와서 널뛰기 하는 것도 아무래도 미국 채권을 중국이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에는 달러 부채 비율이 높은 IT나 건설, 도소매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자금 융통이 어렵다면 부도 도미노 현상이 2분기부터 알짜 기업을 중심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2분기의 최대의 위험은 미국발 신용 위기가 아니라 중국발 신용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그 위엔화 환율 변동과 관련된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그 주식에 투자하거나 중국 그 위엔화와 관련된 상품을 운영하시는 매니저들께서는 꼭 해지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올라올 수 있겠지만 아시아 신흥국들은 지금 경기 하락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아시아 쪽에 있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급락 신호음이 너무 세지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공급망의 붕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개 무역의 가장 말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제조와 관련된 단순 생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어서 코로나발 그 쇼크로 인한 공급망 훼손이 당분간 회복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주요 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수입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2월 달부터 세계 각국이 여행 금지령이 떨어지면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상 최저 수준까지 금리를 낮추긴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신흥국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97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 혼란, 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그 국제 경제 예측 기관들의 성장률 하락 전망, 여기에 주요 수출품에 대한 상품 가격 하락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수출세 유예 같은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중국발 쇼크라도 터진다면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대규모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속된다면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을 좀 앞당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우리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잘 극복한 나라, 특히 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한국에 대해서 완팅 코리아라는 상당히 좀 좋은 의미로 외국인들이 좀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주는 S&P 500의 빅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40일로 1주 사이에 20포인트나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사상 최대 금융 완화 또 경기 자극 정책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의 그 콜 비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쇼트 커버가 진행이 되면서 공매도가 많이 청산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머지않아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푼 매도들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한 달 사이 2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CDS 프리미엄이 낮은 국가는 세계에서 9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보다 10%포인트 전후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또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좀 누그러뜨리면서 달러 자금 확보 경쟁도 국내에서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 절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단기 차익도 중요하지만 원화 환율 안정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30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는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도 탄탄하고요. 또 원화 약세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수출 감소폭이 적다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하반기를 대비해서 좀 공격적인 매수에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했고요. 잠시 뒤에는 종목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은 이미 급등으로 전환을 했고요. 어떤 종목들이 시장 상황에 맞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오늘도 세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상황은 굉장히 어떻게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종목이 이제 나무라고 한다면 지수는 숲이 되겠죠.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피는 5일선을 깨면 또 바로 5일선을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1860포인트 전후로 지지해서 1900에서 1950포인트까지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코스닥도 계속해서 지금 지지를 잘 밟고 있는 61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저항대 120선까지 무난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은 현재 자리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혹시 물린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을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전문 치료제 의약품 업체로 계량 신약 분야에서 이제 최강자의 그런 제약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계량 신약 분야 이제 최강자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게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계량 신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계량 신약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제형이나 용법, 용량 등을 바꿔서 복용의 편의성과 효과 등을 높인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두세 번 먹는 알약을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되도록 하거나 또 2가지 이상 성분을 합친 복합제가 대표적인 계량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사는 2010년도부터 계량 신약을 출시했고, 이때만 해도 출시한 계량 신약이 이제 클란제 CR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이제 국내에서는 계량 신약 개념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동사가 어떻게 보면 이 계량 신약 분야에 이제 선두 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계량 신약 7개를 내놨고, 이외에도 개발 중인 라인업은 36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이제 블록버스터급 계량 신약도 나왔는데요. 항혈전제 실로스탄 CR이라는 이 약과 또 위장관 운동기능 개선제 가스틴 CR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로스탄은 오리지널 약보다 두통 부작용이 적고 또 태블릿 제형으로 환자들이 먹기 쉬워서 인기를 끌었고요. 매출이 350억 원 이상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오리지널 약보다 많이 팔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늘고 있고요. 미국 아보메드의 항암제 2개 품목을 5년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또 자체 계량 신약 클란자 CR도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는 전체 매출에서 계량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끌어올릴 목표를 갖고 있고요. 현재는 20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국내 10대 제약사로 도약할 목표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리바비린이라는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효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현재는 이제 17,6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은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지금 좀처럼 아래로 빠지지 않고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1년 평균 이동 평균선 221선을 위로 뚫었다가 지금 이제 일본 기준으로선 120선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또 2차 조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19,500원을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16,400원을 제시드리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엔디포스라는 종목입니다. 엔디포스는 휴대폰 양면 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 생산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201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휴대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양면 테이프 사업과 또 자동차 및 건축물 등의 유리에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광선을 투과하여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윈도우 필름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사업의 이 휴대폰 부품 사업 외에 이 동사가 유명해지는 것은 2018년도 12월 바이오 기업인 큐어바이오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큐어바이오라는 회사는 김성훈 박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바이오 컨버저스 연구단의 일부 물질들을 라이센스 인하여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큐어바이오의 이 김성훈 박사는 ARS 단백질의 항암 및 각종 기능들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한국 최고의
의과학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큐어바이오는 해당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ARS 단백질을 펩타이드화하여 현재 신장암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김성훈 박사팀이 차세대 폐암 억제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또 시장에 크게 화두가 되었었는데요.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분해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한 암 억제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 온라인편에 게재가 됐고요. 이 폐암 억제제는 분해를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약물로 개발했는데요. 연구진은 폐암 세포와 폐암 동물 모델을 통한 실험에서 항암 효능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기존 표적 항암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또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들과 시너지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폐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데프도 그런 부분에서 치료제로서의 효능이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저항으로 작용했던 60일선을 가뿐하게 뛰어넘어서 이틀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만 2차 조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갈 때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일봉에서 121선과 또 221선 이렇게 이동평균선 저항의 자리를 4,600원대 위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065원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2차 조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4,600원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목표가 4,600원에 조만간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손절가는 3,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컴퍼니 K가 되겠습니다. 컴퍼니 K는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투자 및 벤처기업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 10월 설립된 이 독립 벤처 캐피털이고 작년도 5월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누적 운영 펀드 규모는 4,300여억 원으로 설립 이후에 12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사는 스타트업 투자 전문 벤처 캐피털로서 유망 벤처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또 M&A나 또 IPO를 통해서 자금 회수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운용 조합 규모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우위가 확보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10개 투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관리 보수가 유입되는 등의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는 직방과 네오팩트 등이 있는데요. 직방에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무려 198억 원을 회수했고요. 또 네오팩트에는 5억 원을 투자해서 40억 원을 흡수할 정도로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회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는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우리은행, 컴퍼니 K, 한국영화 투자조합을 통해서 12억 원을 투자한 바 있어 이 투자한 결과 수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깊은 하락이 3,500원까지 있었다가 V자 반등은 실현 중에 있고 좀처럼 이제 조정을 주지 않는 패턴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오는 차트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6,700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좀 탄탄한 바닥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7,3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5,8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퍼니 K까지 세 종목 듣고 왔고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G3BNT 단기 접근했는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움직였나요? 네, G3BNT는 지난 목요일 날 추천하면서 방송 중에 목표가를 달성하고 종가로는 이제 26,300원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는 달성했습니다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기는 목표가를 재수정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6,300원,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날 종가 그대로 지금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다음 목표로 볼 수 있는 자리는 29,000원대가 되겠습니다. G3BNT는 이제 3, 4분기에 임상 3상,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 안구건조증 치료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26,000원대지만 3분기에 임상 3상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단기 목표가 29,000원대 다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3분기가 되면은
2만 원대는 또 구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3만 원에서 4만 원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 드립엔트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관심 종목은 엔디포스라는 종목인데요. 휴대폰 부품 회사로 출발했습니다만 큐어바이오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제 큐어바이오의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신장암 치료제,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폐암 억제 물질을 또 개발하면서 지금 이제 폐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맞물려 가지고 이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큐어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폐암 억제 물질이 또 코로나19 치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디포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 일봉의 120선이 4,6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다음 주까지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엔디포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디포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마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자, 주제 보시면 화학주의 상승 전환 이유입니다. 오늘 보면 화학주 일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섹터들 중에서 철강이나 운송장비, 화학 같은 일부 섹터들이 강하게 상승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지금 바닥론과 함께 실적 개선이 함께 부과되면서 펀더멘탈적으로 좀 좋아지는 sek터들도 있지만 일부 이제 착시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섹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학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학 섹터도 지금 철강이나 건설, 운송장비 등과 함께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 내용을 이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선별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 화학 섹터들이 고전을 겪었던 이유는 원료,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비해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실적에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주요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화학주 전체 섹터들이 좀 좋아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요 제품 가운데 이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약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베네핏을 좀 입고 있다. 이렇게 지금 레포트들이 나오는데 이 프로필렌 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스크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화학 재료 원료들이 주로 이제 PP와 관련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마스크 수요에 의해서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화학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정 섹터에 이제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리스크로 좀 노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중국에서의 마스크 생산량을 좀 보시면은 68만 톤으로 전년 대비로 해서 70%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에서 제조하는 마스크 수량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학주 전체의 실적 상승을 좀 어떻게 보면 견인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원료 가격 급등과 함께 최근에는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오히려 원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전을 했던 이 마진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필렌 가격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들은 여전히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폴리프로필렌을 제외한 나머지 화학 섹터들은 제품들은 대부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따지면 마스크라든지 코로나19 관련된 폭등하는 원자재와 관련된 화학 쪽에서 국한돼서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섹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상당히 선별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섹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를 좀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PP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필렌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마스크 제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뭐 삼성물산, 삼성이나 혹은 LG 상사를 통해서 외국에서 긴급하게 수요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품귀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업 내에서는 효성화학 정도가 이 PP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정점 찍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마스크 수요가 다시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폭증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나라들에서는 이 마스크를 지금 현재 비축하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1분기, 2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에도 올해는 수요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은 올 한 해 계속해서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최우선 종목으로 효성화학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화학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